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월가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그게 이제 자기들 투자에 영향을 줄지 아주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지금 제일 월가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이제 옐런 그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재정 통화 정책 많은 부분에 이제 실권을 주게 될 걸로 주목을 하는데 인준청문회에서 그 발언한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리안스의 그 루도비치 수브란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옐런이 전에 없이 부양책에 열쇠를 주고 있다. 이제 실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을 지낼 때하고 마찬가지로 위기 대응에 매우 실용적으로 대응할 거라, 실용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일단 안심시킨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이제 증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대해서 옐런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거다. 현실적으로 그런 그 관측도 했습니다. 실제로 옐런도 그 인준청문회에서 당장의 정책 초점은 코로나 대응이지 세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게 보면 부자하고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조금 영혼을 남겼습니다. 그 QMA의 그 에드쿤 수석시장 전략가는 여기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증세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올릴 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월가가 증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추가 부양 같은 것들 때문에 올 하반기에 경제가 강해지면 증세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옐런 그 지명자는요, 그 인준청문회 그 서면 답변을 나중에 낸 게 있는데 여기서는 고소득자 증세 문제를 의회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월가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세율 조정법인데 그거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옐런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달러 얘기도 했습니다.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는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 트럼프 때하고 조금 기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 절대 용납 못해. 대통령하고 이건 대응하겠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에서는 이 옐런의 그 달러 발언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마켓워치는 달러 약세론자들이 옐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하게 피난처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털을 볼 때 달러 약세 기조가 확실히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옐런이 그 청문회에서 재정 부양에서 담대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도 약달러 기조를 뒷받침하는 걸로 시장은 판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CTFX의 이브라임 라바리 환전략가는요, 여전히 달러 약세를 전망한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실질 수익률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달러 약세가 다시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를 적극 부양할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제 신경들을 더 쓰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20일자에서 이런 그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른 미국 국채는 많이 처분을 하는데 인플레 연계체에는 매달린다 아직. 이런 경기가 차츰 살아나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리라는 그 연준에 대한 투자자들 그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연준 지도부가 전보다는 인플레에 더 민감하다. 하지만 2013년처럼 시장을 깜짝 놀래킨 그 테이퍼링은 삼갈 걸로 투자자들이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고로 그 10년물 TIPS, 인플레 연계 채권 그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1.47% 그 20일자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전날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뛰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정금리 10년물 수익률은 지난 4일만 해도 한 0.915%였던데 이게 이제 1월 20일 같은 경우는 1.09%로 많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조를 이뤘죠. 반면에 좀 견제도 있습니다. 로이트 홀크 그룹의 그 짐 폴슨
수석시장 전략가 얘기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규모 부양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인플레가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새해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잠재적 인플레에 대비한 그 투기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왜냐하면 고령화라든가 기술 준보 이런 것들이 인플레 영향을 상쇄하는 새로운 특정 요소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추세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폴스는 그러면서 올해 시장이 강세 기조라고 자기는 본다.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연말쯤에는 리스크가 커질 거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정도는 갈수록 더 커져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 문제 이제 그게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기술적이긴 한데 조금 좀 관심을 끄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이클 하트넷 최고 투자 전략가가 1월 17일 비즈니스 인사이드를 통해서 이걸 이제 내놨는데요. 지금 그 채권 금리가 주식 등 위험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6가지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이제 역시 신면물 금리 상승세, 그러니까 주식 밸류 평가의 가장 위험한 요소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그 유럽하고 아시아 상장세가 둔화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를 꼽았는데 글쎄 이거는 조금 뭐 좀 지금 현재는 달러 약세가 이제 대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중국 채권 금리 하락 그거하고 함께 위안화 가치하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 상승 이거 가능성은 이제 네 번째 그 리스크로 언급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근 요란하죠.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같은 대표적인 투기 선호 상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 옐런이 비트코인을 아주 좋지 않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무려 11%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인기 섹터인 그 홈빌더 ETF라든가 뭐 반도체 ETF 그 인덱스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게 떨어질 경우에를 지적을 했는데요. 하트넷 전략가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결국 투자자들이 성장주에서 손을 떼게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식이 거품 영역에 진입했음을 반영하는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1분기 말이 되면은 진짜 증시가 거품장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가에서 지금 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정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주요 요소, 변수라는 지적이고요. 하지만 기업 실적을 너무 비관하지는 말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피터 오펜하이머 전략가 팀이 그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증시 고공행진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정이 저가 매수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빠른 펀드 유입하고 위험자산과 연계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약세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약세장하고 강세장 전환기에는 종종 강한 변동성하고 짧은 되돌림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거는 몇 개월 안에 약간의 거품이 나올 거라는 그 신호다고 했고요. 하지만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가 반등하면서 새로운 강세장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처졌던 경기 순환주나 가치주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베런스도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인용해서요. 그 주가의 재정 통화 부양 기대가 이미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캐너코드 제니오티 그 토니 드와이어 수석시장 전략가는요. 이제 그 S&P 지수 단기 하락 폭을 한 8% 정도로 봤고요. 블랙록의 그 레리 핑크 CEO는 앞서서 시장 기반은 여전히 탄탄하다 하면서도 한 S&P 지수가 올해 한 많게는 한 10%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베런스는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조정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하지만 백신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 더 큰 강세장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을 너무 비관하지 말라는 지적도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그 조나선 골럽 미국 주식 전략가 평가인데요. 미국 기업 실적이 올해 점점 나아질 거다. 지금 월가의 S&P 지수 기업 그 수익 전망치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기업 실적이 전환기를 맞을 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월가 데이터 분석 기관인 IHS 마켓 분석은요. 글로벌 기업 배당이 올해 한 1조 7,800억 달러 정도로 작년보다 한 달러 기준으로 한 7%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다. 하지만 미국 기업은 이런 배당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거다. 조금 좀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그 유망 종목이 어떤 걸까요? 이제 바이든 시대의 유망 종목이 어떤 걸까요? 뭐 짐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뭐 전문 그 권고들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하고 식당 종목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치포틀 멕시칸 그릴 자기네는 올해 최선호주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잭 인 더 박스 등등 레스토랑, 브링커 인터내셔널하고 윙스톱을 매수 부여를 했고요. BK 자산운용은 도미노,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 아주 강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 종목이 거대한 경제 규모가 있는 것이 그 장점이라는 것도 상기시켰고요. 트레이딩 어널리시스닷컴의 그 토드 고든 설립자는 팬데믹 충격 때문에 작년에 미국 식당업이 한 1,5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냈는데 그 와중에 살아나려고 비대면 뭐 결제라든가 SNS를 통한 마케팅 같은 걸 본격화해서 오히려 빠르게 적응을 했다. 그렇게 이제 또 지적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호 종목은 스타벅스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BK 자산운용은 또 소형주 랠리도 주목해라. 그러면서 바이든이 최대 그 호재라고 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그 중산층을 중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육성에 살리는데 영향을 동원할 거다. 그래서 러셀 지수 상승 쪽에 자기네들 베팅을 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 쪽에 베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펜실베니아 대학 분석팀도요. 이제 증세에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세수 증가분의 한 75%를 IT 대기업 쪽에 미룰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어널리스트닷컴은 그 소형주 강세가 일시적이라고 해도 베팅할 만하다 했고 특히 소형주 가운데 가치주 대신 성장주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1월 20일자 회견을 했는데요. 그 대형 기술주 비트코인 거품을 특히 경계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아마존, 구글, 텐센트, 삼성전자가 완전한 거품은 아니지만 거품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조심스럽게 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미들이 전 세계에서 막 속속 증시로 들어오는데 재정하고 통화비용 때문에 올해 대부분은 증시가 탄력을 받을 거다. 하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급락할 거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기는 여행, 관광, 농업이 이제 작년에 팬데믹 피해가 특히 컸기 때문에 올해 회복될 거로 보고 특히 농업 쪽은 많이 사고 있다. 원자재 가운데는 금하고 은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금은은 당장 처분할 생각 없다.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가 오늘 새벽에 이제 보도한 게 있는데요. 포드 주식 난리 났다. 호재 쏟아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라.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GM 크루즈 자율주행 부분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전기트럭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280억 달러 정도의 추가 투자를 확보한 것들. 그야말로 이것 때문에 포드도 지금 덩달아 약간 이제 처져 있는데 포드 빨리 사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새해 바이든 행정부 이제 시장도 뭔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품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